네, 윤철중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진정성 있고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금일 낮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2차 전지의 이 국내 증권사들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언론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뭐 금양 유상증자의 철회 지금도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정정 신고 요구에 대한 이야기. 뭐 여기에는 뭐 현대차증권, 뭐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그 기업들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논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직접 자료를 분석을 해보았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중심으로 좀 남다른 관점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금일 이제 공시가 또 나왔어요. 그 부분을 또 커뮤니티에서 이 공시는 뭔가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현재 많은 구독자 분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오늘도 2차 전지와 이 전기차 시장 지금 이거는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2차 전지 대박이라는 그 전문가들의 말, 저점이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현재 업황이랑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보시고 비중 조절 관점 그리고 여러 이제 수익 실현 관점에서도 계속 커뮤니티에서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고점 대비 9분의 1, 8분의 1까지 급락한 상황이에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야 이거 지금 진짜 바닥이 아니냐 하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미 고점에서 물려서 마이너스 7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주주분들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저점이야 기다리면 올라 이런 것과 같은 말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더 큰 하락을 겪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2차 전지는 결국 미래의 먹거리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손절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진짜 모든 면을 제가 압축을 해서 개인 투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좀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나눴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점에서 이제 물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그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무료 커뮤니티는 유튜브 채널 정보 보기에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입장 주소 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하시고 바로 입장 되시니까 많은 분들도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관련 부분인과 지금 이 국내 2차 전지랑 너무 엮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아카데미에서 테슬라를요 198달러 사실 그 당시에 빠른 투자는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200달러 미만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근데 테슬라를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는 방송도 제공을 해드렸지만 EV 전기차로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테슬라는 지금 이 뭐 기가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AI 기술 개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 완전 자율주행 여기에 이제 매출 확대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EV에 대해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EV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투자를 많이 꺼려하셨죠. 그리고 테슬라가 심지어 망한다는 그런 얘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 너무 2차 전지 저희 기업들과 엮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뭐 2차 전지가 탈중국을 하면 수혜를 받을 것이다. 탈중국 수혜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고 중국의 의존도가 줄어드는 추세라 2차전지 기업이 호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탈중국 공급망은 미국, 유럽, 동남아 이
공장이 이전 분산되는 흐름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트럼프 집권 후에 집권 전에 지금 예상된 것이고 집권 후에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거의 2시간가량 커뮤니티 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국내 증권사들의 금일 이 분석 리포트를 갖고 거기에 또 다른 분석을 해드렸는데 사실 더 봐야 되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축소나 뭐 석유가스 부흥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 정책이 후퇴될 가능성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지금 되게 지연되는 부분 그리고 조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만 이제 전동화 로드맵을 이미 잡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흐름 자체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동화는 간다. 배터리는 필수다. 이런 결론을 낙관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도대체 주가는 지금까지 이 박살이 났느냐?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에 비해서 실적 그 다음에 수요 뭐 원자재 가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IRA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변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을 제대로 반영 못했다는 겁니다. 저도 뭐 현장이나 외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 대표님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이 2차전지 그 저점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80%가 넘어갑니다. 70%가 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마이너스 20%대도 저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더 내려와 있잖아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대부터 조금씩 물타기했다는 분도 계세요. 결국에는 70%가 넘어버린 분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상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냥 묻고 묻어두고 언젠가 그냥 오르기만 바란다. 이 체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오로지 국장에만 몰빵하게 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 내용들 색안경 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기회비용의 문제도 다 날라갑니다. 제일 심각한 건 저희는 지금 해외 투자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병행을 근데 하지 않고 국내 2차전지 섹터에만 몰빵을 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보시면은 뭐 미국 증시, ETF, 뭐 QQ 혹은 뭐 부동산, 금 다양한 자산군, 가상 자산까지도 나름의 이 상승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잡아왔고. 그런데 2차전지 하나에 몰빵을 하신 분들은 그 사이에 기회비용 다 날려버린 거예요. 심지어 저희 커뮤니티에 조금만 일찍 들어왔더라도 2차전지 관련해서 수익 실현하거나 비중 조절 이미 했어요. 재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여러분들 다 검색이 돼요. 기존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라면 커뮤니티 들어오셔라. 실제로 또 오늘은 또 금양 51%또 수익 중이신 분들도 만났습니다. 기회비용을 날리지 말라고 계속 언급을 했어요. 심지어 국내장이 회복되면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그동안 해외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꽤 괜찮은 성과를 계속 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정보 비대칭의 문제이기도 해요. 2차 전지의 낙관적인 분석만 듣다 보면 야 역시 이거다. 기다리면 된다. 투자하니까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무책임한 전문가들.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투자자들도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책임하게 저점이다 싼 거야 이거 반드시 오른다라고 했던 분들도 문제고 또 본인 스스로 현실을 외면한 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문제입니다. 이거 어느 한쪽만 탓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관련해서 출연 제의도 들어오고 2차전지 관련해서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지금 비중 조절하고 뭐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있는데 안 좋게 보고서 이 업황을 보고서 재작년 말부터 금양은 또 심지어 최근에도 또 말씀을 드렸죠. 몽골광산 금양 이따가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2차전지 출연을 어떻게 하냐고요. 전문가들의 이 과도한 장밋빛 전망들 조회수 그리고 구독자를 연연하지 않아요. 저 갈 길 간다 그랬어요.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뭐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커뮤니티 들어오면 다 알 텐데 이런 얘기들 신경 안 써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예. 같이 갈 사람들은 같이 가는 거 아니면 모든 건 투자는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과가 중요한 겁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공유하는 게. 예. 조작을 안 하잖아요. 저희는 그쵸? 조회수를 위해서 혹은 뭐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좋게만 말하기도 합니다. 그쵸? 예. 그럼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확증 편향, 좋은 얘기, 올라간다는 얘기만 듣고 싶어서 결국에는 큰 손실이 나요. 2차전지 미래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손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금양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차전지 산업 그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예. 전동화 이 2차전지는 뭐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글로벌 이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조 단위로 더 투자를 했죠. 그래서 한번 궤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세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캐즘이죠. 현재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도 쾌중 구감을 지나면서 공급 과잉, 원자재 비용 상승, 금리 인상 여러 악재가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년 뒤에 이제 경기가 좀 돌아서고 시장이 확대되면 당연히 관련 기업들도 업황을 개선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 실적 대비 주가가 실적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빅뱅 터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혹시나 신규 투자하신 분들 말고 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 장기 투자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추가 매수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해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뭐 3년 최소 3년이에요. 최소 3년 5년 이상 버틸 여력이 있다면 편하신 대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단 무리해서 빚을 내거나 생활 자금을 넣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실제로 아카데미에서 자산 증대하는 것들 보면은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뭐 2차전지로 뭐 오늘도 여기 지금 커뮤니티에는 금양 투자하거나 2차전지 투자해서 이제 수익 보신 분들도 있지만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해외 투자를 진작에 할 걸. 예?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종목 혹은 한 섹터에 몰빵을 했다면 손실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에서 정리를 해서 해외 주식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민했어야 돼.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향후 시장에서 다른 기회가 와도 잡을 여력이 생깁니다. 네? 유망 섹터가 2차전지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2025년에는 투자 원칙을 좀 재정립을 하고 어, 좀 뭐 이 미국의 기술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굴한 종목들이 실제로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전지 빅뱅이 온다. 이건 좋은데 그 사이에 다른 자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 증시가 2차전지에 많은 기대를 걸어온 게 사실이고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수혜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사이에 1년, 2년, 3년 동안 다른 자산들도 움직여요, 여러분들. 해외 주식 중에서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AI뿐만 아니라 이 AI 솔루션 기업들, 우주항공, 빅데이터, 다양한 테마가 실제로 부각되고 자산 증대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국내 주식 중에서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뭐 경기 방어주나 나름 상승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만 믿고 기다리다가 기회비용을 다 잃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뭐 이미 내릴 대로 내려가지고 참 아무튼 무책임하게 2차전지 좋다 저점이다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예.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좀 무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기회비용 2차전지 믿고 기다리다가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다리면 수혜를 보니까. 근데 실제로 2차전지를 좋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막상 본인 자산은 아마 해외나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뭐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에서 무책임하게 지금 당장 사라, 뭐 곧 대폭발한다라고 외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네, 모두 희망회로 돌리기 쉽게 만듭니다, 이게. 그리고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이 막연히 좋은 이야기만 전하는 방송은 개인 투자자의 장기 생존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해요. 전혀. 예. 여기서도 오늘 뭐 얘기하는데, 예. 저희 아카데미 가족분이신데 유튜브 믿으면 안 됩니다. 바로 얘기하잖아요. 예. 유튜브 믿으면 안 된다. 저도 유튜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좀 길어지니까 이쯤 말씀을 드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양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이 유상증자 제동으로도 대주주가 고집하면 안 먹히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상증자 철회 배경, 그 다음에 금감원이 정정신고 요구 그 과정들, 그 다음에 몽골광산 개발 투자 전망치에 부풀린 문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소액주주가 받는 불이익, 한계, 금양의 주가 흐름, 그 다음에 과거 전고점 19만 원대에서 현재 지금 2만 원대까지 대폭 하락되는 거, 그 다음에 유상증자 철회 이후 주가 반응과 향후 전망, 개인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뭐라고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그리고 대주주 의사 결정 구조, 유상증자 철회가 과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양이라는 회사가 어떤 그 과정을 지금까지 이제 거쳐왔는지 좀 보면, 일단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유증결의, 금양이 2차전지 공장 건설, 그 다음에 몽골광산 개발, 다양한 사업 확장을 이유로 해서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작년 하반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기대되는 투자 수익, 사업 전망 등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금감원에서 정정 신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몽골광산 개발 투자 예측치나 사업성 평가가 과장된 것으로 결국에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정 신고 요구가 들어온 것이고, 금감원에서 이런 조치가 됐죠. 그리고 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이슈도 있었는데,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고, 아카데미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더블 쇼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주가 하락 전에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채널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주가 급락이 실제로 이어졌고, 이사회 결의 당시에 5만 원 이상이었죠. 5만 원, 한 6만 원 조금 안 됐나요? 예. 6만 원 조금 미치었던 그 주가가 최근에 2만 원대 초반까지 대폭 하락했어요. 이 와중에 지금 뭐 주주들이 기업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인해서 주가 희석이 커진다라는 우려를 품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철회가 됐어요.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앞전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1월 17일이죠. 1월 17일 철회 신고를 했고, 이유는 장기 지연으로 인한 자금 조달 효과가 떨어졌다는 식이었는데, 실제로는 금감원의 요구와 주가 폭락, 시장의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예, 무조건입니다. 있어요. 이 영향도. 그리고 오늘 보면 흥미롭게 주가가 철회 공시 이후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5% 이상 올라서 얼마로 마감했습니까?
네, 5%가 2만 1,000원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이거는 뭐 철에는 호재로 보는 심리도 있는 듯해요. 있는 듯한데 사실 여러분들 정고점 18만 원, 19만 원대에서 보면은 이거는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사실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봐도 보이지만 금양이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조달이랑 사업 확장은 현재로서 거의 무산된 상태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장기적으로 가면은 변화되는 시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안 좋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 금감원의 정정 신고 요구는요. 말 그대로 회사가 공시한 내용에 미흡한 점이나 허위 과장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때 더 정확하고 투명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예요. 이거는 예? 당연한 절차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여기 내용. 작년에만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정정 신고가 13건이었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증자 처리한 거는 2건. 결국에는 대주주나 회사 측에 이거 우리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금감원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를 가로막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금양의 경우에는 투자 예상 실적 과장했다는 의심, 또 몽골광산 개발 프로젝트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가로막기 힘든데 굳이 유상증자를 철회를 했다?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입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흔들림 없이 가시겠지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지금 태반일 거예요. 금양 주주분들은. 그래서 공시 내용이 모든 공시 내용이 100% 장밋빛 전망을 그대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네. 아무튼 공시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강력한 시그널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색안경 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 몽골광산 개발, 2차전지 공장, 우리 이제 알아요. 이 장밋빛 계획이 나오면 당장은 대박이라고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금감원이 알려주는 시그널. 이미 금감원이 2번, 3번 제동을 이렇게 여러 차례 건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도 또 봐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후에 기업이 철회를 결정을 해도 이미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큰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결국에는 큰 타격을 받아왔잖아요. 그쵸? 아카데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증자 철회가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이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뒤에 일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원점 회복과 우리가 원하는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다. 뭐 나 추가 매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대부분 그렇게 지금 또 생각하고 있지 않죠. 네? 아까도 엄청나게 오래 얘기를 또 했는데 어, 전고점이 19만 원대였는데 현재 주가가 2만 원대라면 이미 우하향 구조가 몇 년간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 이 이유가 단순히 증자 실패 때문인지 뭐 혹은 회사의 본업 수익성이나 미래 성장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쁠 게 없다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회 관련 내용 나오고 지금 5% 가까이 이제 반등했는데
그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악재가 해소됐다고 보는 심리. 혹시나 이게 바닥이 아니냐 생각하는 투자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전고점 대비 여전히 뭐 10분의 1, 9분의 1 수준이고 우하향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근본적인 모멘텀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예, 금융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래서 혹시 모를 트레이딩 기회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짧게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펀더멘탈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둘 다 확신이 없으면 접근을 자제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전에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간단히 예시나 수치, 추세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재무제표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인트예요. 실제로 일단 금양이 어떤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그래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2차전지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하실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이 회사가 정말 미래에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취소했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가치와 단순한 기대감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고점에 물려서 긴 시간을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손절을 좋은 구간에서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마냥 장밋빛 전망. 그리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유상증자 철회 소식에 갑자기 반등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악재 소멸, 지금이 기회라고 이렇게 단순화해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자금 조달의 실패나 혹은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간의 불신이나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단순 재료 소멸로 인한 단기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우리가 또 소통을 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 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금양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원해요. 금양이 이 풀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다지고 주가도 진짜 20만 원을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진심으로.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업황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제가 비판을 할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금융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실제로 관계자들을 만나서 있는 그대로 정보를 드려왔던 것이고, 몽골 관련 그 갭차가 커진 시점 이후로 여러분들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가 됐을 때 8천억 관련 기사가 먼저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관점을, 이미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은 비중 조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금양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린, 이미 그 당시에 저희는 손절을 하거나 또 수익 실현을 해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뉴스에서 나오지만 유상증자는 대주주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우리가 불이익을 본다고 해도, 뭐 하지 말라고 반대해도 결정권은 결국에는 대주주랑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소송을 건다거나 주총에 참석을 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 뭐예요? 지분 구조상 영향력이 없는데. 예?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애초에 지배구조가 건실하고 주주 친화적인 회사를 선별해서 투자를 하거나, 대규모 증자, 경영 리스크 감지되면 재빨리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태세 전환을 해서 나중에 또 투자를 해도 돼요. 2차전지는. 예? 혹은 증자가 끝난 뒤에 실제 재무구조 개선이나 사업 확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한 뒤에 진입해도 안 늦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양이라는 특정 종목을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를 봐야 돼요. 예?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규모자들을 어떻게 대규모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또 공시들이 또 나오는지, 예? 이런 부분들. 금양이 증자를 철회했으니까 악재가 사라져서 주가가 오르겠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설사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회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미 회사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본업 실적도 미지수다. 당분간 관망하거나 손절해야겠다. 이 과연 누가 맞을까요? 정답은 사실 없어요. 다만 첫 번째 말씀드린 금양이 증자를 철회했으니까 뭐 악재가 사라져서 주가가 오르겠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는 단기 반등에 베팅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소규모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후자 회사의 펀더멘탈이 불분명하다는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보수적 접근이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시장에선 늘 이런 상반된 시각이 존재해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 자금 규모, 손실 감내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절대 유튜브 방송만 보고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렇게 투자를 진행을 해야 돼요. 항상 국장에 투자하실 때는 장밋빛 전망만 언급되는 거는 맹신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고 실제 사업성이랑 재무제표 시장 환경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원하시는 그 기업들도 또 말씀을 해주시면 또 라방이나 이런 데서 어, 분석을 또 해드리니까 커뮤니티 많이 신청해 주시고 무료예요. 그리고 금감원 정정 신고 요구는 이상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딱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종목에 추가로 뛰어들거나 홀딩하려면 훨씬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상증자 철회는 악재 해소라는 단순 공식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철회 이유랑 회사의 실질적 성장 가능성을 따져보십시오. 철회 이후 주가가 잠깐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추세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세요. 산업의 업황과 그런 상황들을 다 보시고, 예?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 한계 입장에서 잘 보세요. 기업의 편에 서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끼리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주주가 결심하면 대부분 유상증자는 또 강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또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상법 개정, 제도 개선 없이 구조적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투자 결정은 언제나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랑 기업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한 뒤에 분산 투자와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수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나 분위기에 휩쓸리진 말아라.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공시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양 정정 주식 선물 옵션 투자 주의 안내 주식 선물 시장 조치 취소 안내라는 그 글이 나왔는데 어,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주주 입장에서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주가에 영향이 있는 건지 어, 우리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놓지 말아야 할 포인트 위주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금양이 당초 4,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을 했죠. 근데 1월 17일 날 철회 신고서를 냈죠. 이로 인해서 권리락, 그러니까 유상증자 기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식 선물 옵션 시장에서 시행되는 조치죠. 예, 그래서 뭐 거래 승수 조정, 주식 선물 시장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상증자가 철회되면서 기초주권 조정 기준 가격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정 예정이던 모든 시장 조치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한국거래소 측에 안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공시 내용을 간단히 나눠보면 정정상 정정 사유 유상증자 철회로 인해서 권리락일과 기준 가격 조정이 불필요해짐. 그 다음에 조정 방법 및 대상.
원래는 주식 선물 모든 결제 월물 이 기준 가격이나 거래総수를 조정해야 했는데 철회로 인해서 아예 취소. 최종 결정, 최종 결과, 금형 주식 선물 옵션에 관한 시장 조치는 없음으로 안내. 즉 원래 계획되었던 유상증자 권리락 등 후속 절차가 깨끗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주식 선물 시장 조치 취소 자체는 지금 당장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유상증자 철회 이슈가 지금 더 중요한 요인이죠. 왜냐하면 이 공시 내용은 추가적인 증자 권리락이 없어진다는 걸 공식화한 것이지 뭐 회사 펀더멘탈을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뭔가 좀 악재 해소 느낌을 더 강하게 줄 수도 있죠. 애초에 유상증자가 진행됐다면 희석 우려가 생기고 선물 옵션까지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게 다 사라졌으니까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공시 공지 말고 금융 측에서 철회한 이유, 뭔가 다른 어떤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주가가 더 반등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예. 혹여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는 만류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그런 투기보다도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올라간 뒤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아무튼 아,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또 그 전에 또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움직임을 보면서 어, 기민하게 한번 좀 투자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양도 저점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본질적으로 이 공시는 유상증자 철회를 위한 전제로 한 그 후속 조치다. 예. 금양이 자금 조달을 해서 추진하려던 사업, 2차전지 투자, 뭐 광산 개발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것이 핵심이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은 긍정에 대한 부분, 부정에 대한 양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로는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긍정은 단기 주가 희석이 사라졌고 시장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면이 있다. 근데 요 재료로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글쎄요. 예. 부정적인 측면은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신규 자금 조달이 무산된 거예요. 현재는 그쵸? 다른 어떤 추가적인 뉴스가 없잖아요. 무산되면 실제 투자랑 성장 동력이 약해져요. 주가에 대한 그 모멘텀도 약해지고. 단순히 선물 옵션 시장 조치 취소만 보고 매수 매도를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 펀더멘탈 변화나 경영진의 다음 행보를 그래서 함께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계속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정리해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양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포인트들을 신중하게 보세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는 것은 자금 조달 계획이 무산됐다는 의미인데 그럼 회사가 자체 자본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무 상태 개선 투기성 투자하지 마세요. 걱정해. 예. 장기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한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투기성 투자는 중단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단기 스윙으로 접해야 되는데 투기성으로 그냥 방식은 들어오면서 장기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서. 네. 재무적으로 충분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대외 리스크도 보셔야 돼요.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이런 그 정정 요구가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소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예? 소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통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리고 이미 19만 원, 18만 원대에서 크게 떨어진 상태예요. 신규 진입 시에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뭐 단기 매매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건지 중장기 보유인지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하세요. 중장기 보유 투자면은 일일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떠들러도. 예. 2차전지 안 좋다고 얘기를 해도 끄떡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금양은 이제 여러 차례 이슈를 겪었죠. 증자 철회, 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뭐 앞으로도 공시가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하십시오. 예. 참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자세한 거 좀 참 진짜 이 한정, 시장 조치, 취소 이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착각하게 만들고 참 애매해요. 유상증자 철회는 무조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 되게 많고. 예. 유상증자가 사라져서 희석 우려는 줄었지만 회사가 계획했던 투자 확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물론 히든 카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히든 카드를 보고 투자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앞으로도 저 윤철중은요 이런 이슈들 그리고 금양 관련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진정성 있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뭐 의견 같은 것들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뭐 메시지를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커뮤니티 입장 주소 또 링크로 또 안내를 드리니까 문자 주시면 문자 주셔도 되고 또 방법 아시는 분들은 어, 고정 댓글 보시면 입장 주소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 주소. 예, 이것도 이제 저희 이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 주소고요. 이렇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차원지 관련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이미 수량 조절하고 지금 다른 쪽에서 자산 증대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윤 대표님의 그 시각 안목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되게 속상해하시고 또 심지어는 안 좋게 얘기하시고 거기에 더 나가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욕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욕은 삼가해 주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욕은 삼가해 주시고 지금 또 두 분을 법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법적 조치를. 예, 그리고 보지 마세요. 그냥 블랙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아예 시청이 안 되게끔 여러분 그런 안 좋은 그 욕설이나 뭐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예.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누구나 이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전지처럼 이 많은 관심과 열기가 띄었던 이 섹터에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은 되게 공격적이나 욕설이 난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시장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들, 앞전부터 들어오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2차전지 비중 조절을 했죠. 비중 조절해주고 실제로 그 비중 조절한 걸로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해서 자산 증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안 하신 분들도 다른 데 투자하시거나 그냥 갖고 계신 분들도 이미 하락을 하고 자산을 지키고 이미 그 돈을 번 거예요. 기회비용을 산 거죠, 사실. 이런 시장에서의 정답들은 뒤늦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비판적인 시각 역시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각자가 다른 근거와 이런 전략을 갖고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다 다른데 결국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잖아요. 저는 존중을 이렇게 할 때 투자 아이디어도 더 탄탄해지는 그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충분하잖아요. 자산 증대가 실제로 일구어지고 있고 모든 증거가 있고 충분한 이런 비판면 오히려 저라면 귀 기울여 보겠어요. 귀 기울여 보는 게 맞고 서로 시각차가 있더라도
뭐 인신 공격이나 욕설보다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통찰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두 분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예. 김씨 시작되는 분 한 분이랑 또 한 분 또 있는데 진행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가서 고소장을 또 접수를 했네요. 지겹네요, 지겨워. 예? 이번에도 또 아주 이번에는 선처 없습니다. 자, 아무튼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2차 전지든 해외 주식이든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장에서 혼자 고민하다 보면 답답하고 놓치는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또 의견도 주고받고 있고 콘텐츠도 또 아카데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저 종목에 대한 부분, 어떤 시점에서 뭐 관련된 부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들도 바로바로 해소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좀 나누면서 한눈에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를 또 발견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고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